인간과 뱀파이어가 공존하는 세상에 인간들을 몰살시키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때 13세 미만의 질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 자신들의 세계로 데려가는 뱀파이어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뱀파이어들의 세계에서 4년을 보낸 후 드러나는 사실은 뱀파이어들이 이 아이들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며 매일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규모 시설에 모여 관리를 받고 뱀파이어 감독관들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체열 기계로 이동합니다. 이때 주인공 유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친구 미카가 같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체열 기계로 가서 체열을 하고 그 후에는 잃어버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주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유는 이 상황에 극도로 화가 나서 주스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역겨운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아프다고 미카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는 이런 더러운 걸 절대 안 마셔. 너도 그들의 명령 따르지 마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카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살 곳도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잖아. 유는 답답한 듯 우리가 그들의 애완동물도 아닌데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미카는 한숨을 쉬며 내 고집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2명의 뱀파이어가 지나가세요. 유는 아이들에게 재빨리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이 그러기 전에 흡혈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손을 마치 벌레처럼 밟았다. 마치 벌레처럼.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고 유는 분노하여 흡혈귀들을 공격하며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흡혈귀 중 한 명이 유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고 미카는 급히 끼어들어 유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이것이 유를 더욱 격분시켰고 그는 닥쳐 라고 소리쳤다. 왜 내가 저들에게 사과하는 거야? 저들이 사과해야 할 텐데. 뱀파이어는 유를 높이 들어 올려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고귀한 뱀파이어가 나타나 그들을 막았다. 뱀파이어들은 유를 놓아주고 떠났다. 페럿이라는 이름의 그 고귀한 뱀파이어는 뱀파이어들 사이에서 고위 귀족이었다. 유는 미카가 그런 사람을 아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미카가 페럿 영주에게 인사를 건네자 영주는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는다. 미카는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다. 페럿은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미카를 밤에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평소처럼 그의 피를 마시자고 한다. 미카는 동의하고 페럿은 유에게도 함께 오고 싶은지 묻는다. 유는 무례하게 대답하려 한다. 하지만 미카가 재빨리 말을 끊으며 유는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이번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페럿은 아무렇지도 않게 떠났습니다. 유와 미카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유는 미카에게 내가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뱀파이어들을 이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말했어야 했어. 미카는 한숨을 쉬며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뱀파이어의 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 유는 해봐야 알지 않겠냐고 대답합니다. 미카는 그에게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 자신과 내 행동을 조심해. 그러자 유는 미카에게 그 귀족 뱀파이어를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미카는 페럿에게 맛있는 음식과 바꿔 피를 준다고 설명한다. 유는 크게 화가 나서 미카를 때리고 뛰쳐나간다. 잠시 후 유는 집 밖에서 혼자 앉아있다. 친구 아카네가 나와서 왜 혼자 앉아있어? 라고 묻는다. 미카는 너랑 같이 안 있어. 유는 저 바보랑 같이 있을 리 없어. 라고 대답한다. 아카네는 그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묻는다. 닥쳐. 나 혼자 두라고. 왜 그래야 해? 우린 가족이잖아. 유는 여전히 화가 나서 말한다. 나한테 가족은 없어. 아카네가 반박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고아원 원장님이 우리에게 히야쿠야 고아원에선 모두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 유는 침묵하다 중얼거린다. 말도 안 돼. 장면이 과거로 바뀌며 유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가 보여진다. 원장님은 그를 다른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했습니다. 가족으로. 미카와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카네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으니 유가 들어오라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유에게 달려가며 언니인 아카네가 맛있는 카레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는 놀라서 아카네에게 재료는 어디서 구했냐고 묻습니다. 미카가 조금 전에 가져왔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처음 요리하는 거라 좀 흥분했다고도 말해요. 유는 미카가 재료와 바꿔서 족제비에게 자신의 피를 줬을 거라고 깨닫고 더욱 화가 나요. 나중에 모두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아이들은 카레를 먹게 되어 기뻐해요.
하지만 윤은 미카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서 먹지 않아요. 여동생이 왜 안 먹냐고 묻지만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누구 생일인지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카네는 장난스럽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오늘은 모두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계속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미카의 행방을 걱정하며 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윤은 질문을 피하고 모두 함께 웃으며 즐거운 순간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미카가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윤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미카가 그를 보고 말한다. 나 돌아왔어. 환영 안 해줄 거야. 윤은 대답하지 않고 말한다. 내 몫은 아래에 남겨놨어. 아래층에. 여전히 미카에게 화가 난 윤은 그에게 따진다. 너 또 귀족에게 피를 줬어. 다시. 다음부터는 내 피로 음식값을 대신할 거야. 미카가 대답한다. 내 피는 맛없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윤은 짜증이 나지만 미카는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말해요. 둘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해요. 미카는 자기 몫을 반으로 나눠 유에게 건네지만 윤은 거절하며 말해요. 내 밥이나 먹어. 미카는 고집하며 말해요. 아니, 먹어야 해. 내 목 안 먹은 거 알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윤은 비웃으며 말한다. 내 명령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 미카는 등 뒤에서 총을 꺼내며 말한다. 놀랐지. 이 무기로 흡혈귀를 죽이려면 잘 먹어야 해. 윤은 기뻐하며 총을 받고 미카는 세상 지도를 보여주며 그걸 이용해서 도망쳐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한다. 윤은 미카의 탈출 계획에 놀라며 총과 지도를 귀족 영주에게서 얻었냐고 묻는다. 미카는 영주의 저택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곳을 탐색해서 이런 것들, 물론 그는 공짜로 피를 주진 않겠죠. 그는 유에게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는 걱정하며 묻습니다. 역병이 아직 있는데 어떻게 인간 세상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역병이 아직 있잖아요. 미카는 그에게 둘 다 아직 13살이 안 되었으니 역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심시킵니다. 둘 다 아직 12살이니까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1년 더 있어요. 그들이 함께 있어. 그때 아카네는 걱정이 되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미카는 아이들을 깨워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준비하고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출발했고 조심스럽게 잠입하다가 마침내 출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때 페리드 경이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내 작은 어린 양들아. 아이들은 그의 모습에 공포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귀족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인간의 얼굴에 나타나는 절망의 표정이 정말 좋더군. 희망이 사라질 때 말이야. 모든 것이 페리드의 계획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그가 즐기기 위해 꾸민 게임이었다. 그의 오락을 위한 연출이었다. 미카는 충격을 받고 재빨리 지도를 바라봤다. 하지만 갑자기 귀족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어린 동생 중 한 명을 물어 죽였다. 순식간에 죽여버렸다. 격분한 당신이 영주에게 총을 쏘지만 페리드는 총알을 피하고 비웃습니다. 내 총이잖아.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희망을 주지. 네가 가진 지도는 진짜고 출구는 바로 너 앞에 있어. 영주는 아이들을 계속 조롱합니다. 당신은 어린 남매들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은 달아나지만 영주는 순식간에 그들을 따라잡아 모두 학살합니다. 모두. 미카와 당신은 슬픔에 잠겨 속수무책으로 울어댑니다. 미카는 총을 잡고 귀족에게 달려들어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페리드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미카의 팔을 베고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재빨리 움직여 페리드의 머리에 총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그를 눕히다. 미카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두고 갈 수 없지만 미카는 그 전에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그를 잡아 주저하는군.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고 죽은 형제들을 애도한다. 쓰러진 형제들을 그는 무사히 이 세상을 탈출하고 그 순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한다. 예언 속의 아이가 마침내 나타났다고. 그들의 지도자가 너를 향해 돌아서서 말한다. 소년, 너를 이용해 흡혈귀들을 제거할 것이다. 흡혈귀들을. 당신은 인간 사령관에게 달려가 울면서 껴안고 말합니다. 저를 이용해서 흡혈귀들을 죽이세요. 4년 후, 당신은 일본 제국 악마 군대의 병사로 보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 순간 4계급 기수 중 하나인 거대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병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위험하니 당신에게 즉시 떠날 것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도망가? 내 목표는 흡혈귀들에게 복수하는 거야. 이런 약한 괴물도 못 이기면 내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어? 그는 칼을 뽑아 모든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하고 쓰러뜨린다. 다음 날 아침, 장면은 학교 안 인간 도시로 바뀐다. 그는 괴물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불복종으로 벌을 받아 극도로 짜증이 난 상태로 학교에 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병사가 왜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답답해한다. 학교, 수업 중에 중얼거리자 선생님이 짜증을 내며 너 지금 뭐 중얼거리는 거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너는 무례하게 무시하자 선생님은 화가 나서 너를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그의 태도 때문에 너는 신이 나서 정말 날 퇴학시킬 거예요. 라고 물었다. 빨리 해주세요. 선생님은 너의 반응에 충격을 받고 더욱 화가 났다. 그때 너의 뒤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소란 피우고 앉으세요. 당신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자신을 군사감시관 순호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 행동하면 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처벌이 연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짜증이 나지만 순호아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하여 공손하게 앉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친구를 사귈 때까지 그의 처벌이 지속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장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신이 흡혈귀들에게서 탈출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 군대의 한 부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지휘관에게 묻습니다. 인류는 멸종되지 않았나요? 지휘관은 놀라며 말합니다. 흡혈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인류의 10%만 바이러스를 극복했지만 우리는 멸종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인간 조직을 최강의 세력으로 만들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류를 모아 세상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세계,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어떤 조직인가요? 사령관은 자신을 일본 제국 디모뇨즈 군 대령 구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렌은 지금 그와 함께 간다면 흡혈귀를 죽이고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흡혈귀를 싫어하나요? 그렇지 않아. 그는 여전히 쓰러진 친구들의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깊은 증오를 담아 대답한다. 그들을 너무나도 싫어. 구렌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복수에 필요한 힘을 줄게. 현재로 돌아와. 그는 여전히 수업 중이며 구렌이 자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무시하고 힘을 주지 않고 흡혈귀를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가지만 그는 남아있다. 평소처럼 다 무시하고 있네? 쉬르노아가 그에게 말한다. 잠깐만,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 라고 말하면 되잖아.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대답한다. 그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 바로 친구가 될 거야. 당신은 비웃는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 날 아는 척하지 마. 쉬르노아는 씩 웃으며 말한다. 구렌 대령이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거든. 내가 어렸을 때 흡혈귀들이 내 가족을 전부 죽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과 정을 붙이지 못하고 가까워지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다시 말이야.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른다. 내 얘기는 그만해. 그리고 그 바보 구렌한테 날 흡혈귀 토벌대에 넣으라고 당장 전해. 난 이미 흡혈귀들을 죽일 힘이 있고 그도 알고 있잖아. 시르노아가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말한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서? 이걸 너에게 주라고 했어. 당황한 너는 편지를 읽는다. 구렌은 친구도 못 사귀는 군인은 필요 없다고 쓴다. 친구 사귀는 법도 모르는, 그리고 그게 신경 쓰이면 빨리 친구를 사귀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바보야. 더욱 화가 난 너는 가방을 챙겨서 뛰쳐나간다. 시르노아가 너를 따라 나오자 너는 묻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올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불행히도 그래. 군 규칙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은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너와 시르노아는 학교에서 다른 남자아이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목격합니다. 학교에서 너는 그 장면을 무시하고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시르노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친구를 절대 사귈 수 없을 거라고. 친구를 만들 수 없을 거야. 너는 괴롭히는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즉시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일진 두목이 비웃으며 묻는다. 너는 누구야? 영웅 놀이 할 거야.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심부름꾼이 될래? 주인공은 씩 웃으며 신나게 대답한다. 응. 바로 그런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기뻐. 너희들 싸울래? 가자. 어차피 지루했어요. 반장이 짜증내고 싸움이 벌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시르노아가 나서서 민간인을 때릴 수 없다고 말해요. 군인으로서 규칙 위반이에요. 벌을 받을 거예요. 순간 충격받아 굳어요. 그는 반장이 자신을 치도록 내버려둬요. 나중에 너 괴롭힘 당한 소년 그리고 시르노아는 한 무더기의 과자를 가지고 일진들 새로운 남자애가 너에게 사과하며 자기 잘못이라고 해. 하지만 너는 그에게 소리치며 사과하지 말라고 해. 내 문제가 뭐야? 왜 그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놔두는 거야? 그 남자애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야마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대답해. 너는 묻지. 그 야마나라는 놈은 누구야? 시르노아가 비웃으며 말한다. 바보냐? 너 방금 주먹으로 친 그 남자야. 그에게로 돌아서서 묻는다. 그래서 그에게서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소녀는 막의 군대 입학 시험에 떨어졌고 야마나가 군대에 있고 워라마족에 추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한다. 흡혈귀를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부대다. 놀라서 말한다. 나도 그 부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걔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러고는 다음에 그 바보 구렌을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중얼거린다. 소녀는 계속해서 야마나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제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말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누나를 죽인 뱀파이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알고 보니 어렸을 적 누나가 자신을 보호하다가 뱀파이어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를 보호하다가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이 학교를 뒤흔들고 경보가 울린다. 근처 연구시설에서 뱀파이어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학생들은 당황하여 즉시 도망친다. 하지만 유는 평소처럼 무모하게 뱀파이어의 위치로 돌진한다. 시르노아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새로운 소년에게 즉시 뱀파이어 퇴치반에 연락하라고 말한다. 다른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웅크리는 동안 유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해 검과 총을 꺼내 뱀파이어의 위치로 달려간다. 유는 뱀파이어가 여학생을 붙잡고 죽이고 피를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피를 그는 또한 땅에 떨어져 공포에 떨고 있는 야마나를 발견합니다. 야마나는 4년 만에 뱀파이어를 봤다며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고 중얼거립니다. 유는 재빨리 검을 뽑아 뱀파이어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간단히 피하고 역공을 가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다 유는 마침내 그녀의 팔을 베어냅니다. 소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챈 유는 야마나에게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야마나는 너무 무서워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유는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친다. 정신 차려. 넌 군인이잖아. 일어나서 싸워. 하지만 야마나는 말을 더듬으며 저는 전혀 군인이 아니에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유는 그 말에 깜짝 놀란다. 한편 뱀파이어는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고 격분한다. 그녀는 유를 향해 달려들며 그의 피를 마시려 한다. 하지만 유는 굳건히 버티며 그녀를 여러 번 상처 입힌다. 그녀는 계속해서 치유하며 소녀에게 다가가며 씩 웃는다. 그녀는 소녀의 피를 마시면 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며 유는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 말한다. 흡혈귀가 소녀의 목에 송곳니를 박으려는 순간 새로 온 소년 유이치가 갑자기 뛰어들어 흡혈귀를 소녀에게서 밀쳐낸다. 하지만 흡혈귀는 순식간에 회복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유는 그녀의 공격을 가로채고 간신히 싸워 막아낸다. 격분한 뱀파이어는 유를 붙잡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들은 아래 땅에 추락하고 유는 그녀에게 검을 꽂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뱀파이어는 비웃으며 그의 공격은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뱀파이어 퇴치대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큰 소리친다. 그때 뱀파이어 퇴치대 대장인 구렌이 도착하여 저주받은 검으로 그녀를 꿰뚫어 순식간에 끝장낸다. 그렌, 바보. 일반 무기로 흡혈귀를 사냥하다니. 내가 끼어들기 전에 이미 끝낼 뻔했거든. 그렌, 정말 죽일 수 있었겠어. 어쨌든 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게다가 친구 목숨도 구했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저 흡혈귀 토벌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구렌은 친구도 못 사귀는 남자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너는 팀에 들어올 수 없어. 그때 유이치가 유를 걱정하며 뛰어왔다가 허둥지둥 그를 넘어뜨립니다. 구렌은 시르노아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시르노아는 씩 웃으며 유의 새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유를 팀에 받아들여야 해요. 지친 유는 의식을 잃고 그들은 그를 의무실로 데려간다. 잠시 후 그는 깨어나 유이치가 옆에 앉아 자신이 깨어난 것을 안도하는 것을 본다. 시르노아가 들어와 유가 의식을 회복한 것을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말한다. 이제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뱀파이어 퇴치대 대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르노아는 유를 만나 그가 학교에서 뱀파이어로부터 학교를 구한 영웅이 되어 유명해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위험한 세상에서 인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는 질문한다. 시르노아는 그의 힘이 이미 인정되었고 공식적으로 퇴치부대에 합류했는데도 왜 아직 학교에 다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하지만 불만이 있다면 구렌 대령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는 바보 구렌이 사무실에 없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시르노아는 오늘부터 퇴치부대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그가 원하는 힘은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의 검은 열쇠를 꺼내는데 순식간에 그 열쇠는 변형됩니다. 강력한 저주받은 무기, 그녀의 개인적인 흡혈귀 토벌 무기로 그녀는 그 안에 괴물과 계약을 맺어서 얻었습니다. 유는 그 무기의 힘에 놀라고 시르노아는 묻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힘이 아니니? 그래. 유는 대답합니다. 응. 이 무기만 있으면 혼자서 모든 흡혈귀를 죽일 수 있을 텐데. 시르노아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협동심을 배워야 해. 하지만 유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검을 뽑아들며 지금 당장 그 무기를 내놔. 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 무기를 빼앗아 즉시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했다. 시르노아는 웃으며 그에게 다른 사람의 저주받은 무기는 칼과 주인 사이의 계약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는 재빨리 검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시르노아는 자신의 무기로 방어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저주받은 무기를 평범한 칼로 상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를 손쉽게 물리치기 전에 유는 무기의 위력을 인정합니다. 학교를 걸어가면서 유는 흡혈귀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런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오늘 그가 죽인 흡혈귀와 달리 그들이 마주칠 흡혈귀들은 무장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즉, 그들도 똑같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유는 충격을 받습니다. 시르노아는 그래서 규린이 끊임없이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요이치가 무서워하며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그 뒤를 전에 괴롭히던 무리가 따라온다. 그들은 요이치에게 이전에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그에게 학교에서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학교에서 요이치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유는 어리둥절해하며 묻는다. 어제 너희들이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어. 어떻게 갑자기 그에게 리더가 되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친구 유지를 구출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유지는 금단의 방에 들어왔는데 이제 못 나가. 유는 어리둥절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야마나는 요이치가 퇴치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래서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시르노아는 씩 웃으며 말한다. 그러니까 1급 출입 금지. 군사지역에 무단 침입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고. 야마나는 변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그들에게 그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린다. 야마나는 묻는다. 유지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들에게 말한다. 군대가 이미 그를 잡았을 거야. 심지어 처형당했을지도 몰라. 시르노아, 요이치가 학교를 걸어가는 동안 유는 시르노아에게 금단의 방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한다. 학교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요이치는 유지에 대해 묻고 그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다. 시르노아는 대답한다. 아마도. 아니, 사실 그곳은 흡혈귀 토벌대의 훈련 시설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저주받은 무기 속 괴물들이 반드시 몸을 지배할 겁니다. 그녀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그곳에 대한 모든 것과 군대가 새로운 토벌대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순간 유는 흥분하여 방으로 다가가 저주받은 무기를 직접 얻으려 합니다. 시르노아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듣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주받은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유지는 마법진 한가운데서 무기를 하나 들고 서 있었다. 그가 마법진 중앙에 서서 무기를 들고 있었다. 시르노아는 유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지를 구출하기 위해 퇴치부대가 곧 도착할 거라고 설명했다. 유는 대답했다. 유지 손에 있는 도끼는 아직 계약되지 않았지.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겠어. 그는 유지에게 달려들었다.
쉬르노아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평소처럼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지에게 즉시 구제반을 부르라고 명령한 뒤 유를 쫓습니다. 유는 무기에 빙의된 유지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무기 안의 괴물에게. 하지만 쉬르노아가 개입하여 유에게 저주받은 무기를 만지면 유지처럼 괴물이 그의 정신을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지의 손에서 저주받은 도끼를 쉽게 빼앗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미카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으로 봅니다. 모두 행복해. 유는 어리둥절하지만 평화로운 기분으로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는다. 미카로 변장한 저주받은 괴물이 나타나 유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하지만 유는 이것이 괴물이 놓은 함정임을 깨닫고 저항하여 성공적으로 의식을 되찾는다. 깨어나 보니 시르노아와 요이치가 옆에 있다. 시르노아는 유가 괴물을 극복하고 스스로 깨어난 능력에 놀란다. 아무 도움 없이 유는 도끼가 이제 자기 것이냐고 묻습니다. 시르노아는 그에게 구렌 대령이 어떤 무기가 적합한지 결정해야 하며 저주받은 무기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거쳐야 할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저주받은 괴물을 물리쳤다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구렌도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시르노아는 빙긋이 웃으며 그의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흡혈귀 퇴치대 훈련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학교. 유는 마침내 흡혈귀를 죽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장면은 흡혈귀 세계로 바뀐다. 페럿경이 놀랍게도 살아있었다. 그는 미카를 부른다. 미카 역시 살아있었고 페럿 때문에 가족을 잃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곳은 페럿은 씩 웃으며 말한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러고는 묻습니다. 드디어 유라는 소중한 형을 찾았습니까? 더러운 인간들이 그를 이용하고 있어. 미카는 분노하여 검을 뽑는다. 그 순간 밝혀집니다. 미카는 흡혈귀가 된 것입니다. 밤, 흡혈귀 세계의 인간 도시에 괴물들이 습격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하지만 그때 미카가 나타나 검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괴물을 조각낸다. 인간들은 마침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환호한다. 미카 팀의 뱀파이어 한 명이 다가와 그에게 묻는다. 왜 이 인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냥 애완동물일 뿐인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고는 미카가 크룰 여왕의 피를 마시고 뱀파이어가 되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사실인지 묻는다. 팀의 다른 뱀파이어는 그 소문을 일축하며 말한다. 어찌 되었든 일이 벌어졌어요. 뱀파이어가 괴물을 쓰러뜨렸고 칭찬받을 거예요. 혼자서. 결국 그는 탐욕스러운 인간일 뿐이죠. 미카는 칭찬에 관심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걸어서 떠납니다. 뱀파이어들은 인간 도시에 대한 지배를 선포하고 보호의 대가로 주민들에게 피를 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린 소녀가 미카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피를 건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카는 어린 시절 인간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모든 일에 대해 자책하고 자신의 실패한 계획을 후회합니다. 흡혈귀들이 아이들과 죽어있는 미카를 발견한 후 흡혈귀들의 지배자인 크룰 여왕은 미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미카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그를 흡혈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유는 학교에서 우연히 다른 학생과 부딪힙니다. 걷는 동안. 하지만 그 소녀는 너와 똑같이 고집세고 무모해서 곧바로 싸움을 시작한다. 싸운다. 후에 너는 선멸반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요이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요이치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너는 가는 길에 기둥에 부딪혔다고 대답한다. 시르노아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업으로 안내한다. 놀랍게도 강사는 구렌이다. 그는 요이치와 우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우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전에 싸웠던 소년이 같은 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입니다. 그들은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짜증난 구렌은 둘 다 때리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앉으라고 강요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 후 키미즈키 학생은 구렌의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힘을 요구합니다. 그는 최고급 흑마검을 손에 넣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 고집합니다. 더 강해지려면 말이죠. 구렌은 아직 때가 아니며 그에게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이죠. 키미즈키는 좌절합니다. 그러자 구렌은 그가 왜 퇴치부대에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키미즈키는 주저하다가 구렌이 말합니다. 돈 때문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동생 치료비가 필요하잖아요. 키미즈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레는 검을 뽑고 단지 저주받은 괴물의 기운만으로도 칼날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키미즈키를 약화시킨다. 선멸반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두 명씩 팀을 이루어 괴물들과 맞서야 한다. 유는 요이치에게 팀을 이루자고 하려던 참이었지만 시라노아가 먼저 그를 제치고 요이치와 팀을 이룸으로써 유를 키미즈키와 팀을 이루도록 분명히 강요한다. 시험이 시작되지만 유와 키미즈키는 완전히 호흡이 맞지 않아 최저 점수를 받는다. 키미즈키의 여동생이 갑자기 위독해지면서 훈련이 중단됩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는 훈련을 계속하고 나중에 여동생을 확인하겠다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유는 그에게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여동생을 보러 가라고 소리칩니다. 유는 그의 아픈 여동생을 확인하러 그와 함께 가서 그를 안심시켜줍니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앉아 점수를 향상시키고 선멸반 장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무된 키미즈키는 필요한 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장면은 귀족 뱀파이어들의 회의로 바뀌는데 그들은 하나의 목적, 즉 도쿄 북부의 인간이 통치하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지역은 일본 제국 악마군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쿠를부 여왕은 일본 제국 악마군대의 섬멸을 선포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인류가 또 다른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그녀는 인류는 완전히 멸절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니카는 침묵 속에 여왕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전쟁에서 그의 형제 유를 구하는 방법뿐입니다. 동시에 제국 마족군 지휘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쉬르노와 사령관이 일어서서 최고 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간토 지방에서 평소와 다른 흡혈귀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국경들, 그는 보고를 계속하려던 참이었는데 구렌이 자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회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휘관 중 한 명이 그를 깨우자 구렌은 하품을 하며 일어섰다. 드디어 이 지루한 회의가 끝났다. 최고 사령관이 그를 꾸짖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뭐냐고. 이치노 가문의 일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구렌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지루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최고 사령관이 더욱 화를 낼 찰나 시르노아가 나서서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보고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구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나갑니다. 본부를 나서자마자 유는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차려고 합니다. 머리를. 하지만 구렌은 가볍게 유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내던집니다. 유는 그에게 화를 내며 지난 10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 저주받은 무기를 주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구렌이 비웃으며 말한다. 정말 그렇게까지 복수를 원하는 거야? 유가 대답한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구렌은 한숨을 쉬고 마침내 저주받은 괴물과의 계약을 허락하고 유를 전선으로 보내기로 한다. 유는 놀라고 기뻐한다. 하지만 구렌은 더 이상 유의 훈련 완료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네가 죽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유는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지만 구렌이 주먹으로 그를 치며 경고한다. 너 바보야. 감히 상관에게 다시는 덤비지 마. 가면서 후에 유는 군 본부로 가서 시르노아를 만난다. 시르노아는 그가 학교에서 또 싸움을 했는지 묻는다. 그는 저 바보 구렌이 날 때렸다고 대답한다. 놀랍게도 시르노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는 비웃는다. 이미 알면서 왜 묻는 거야? 시르노아는 씩 웃으며 말한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부대를 만들 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저주받은 괴물과의 계약. 유는 주저하며 말한다. 잘 모르겠어. 구렌이 나를 놀리는 건지도 몰라. 시르노아가 그를 안심시킨다. 구렌은 무모하지만 약속은 항상 지켜. 장면은 뱀파이어 세계로 바뀌고 다가올 전쟁을 위해 인간 도시로 군대를 수송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미카는 항공기 준비를 지켜본다. 페리드가 그의 옆에 나타나서 씩 웃는다. 정말 기쁘겠네요. 드디어 소중한 형인 유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미카는 그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걸어간다. 도시를 배회하던 미카는 한때 자신이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 도착한다. 막 들어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어린 소년이 나오며 여동생과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년이 흡혈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공포에 얼어붙습니다. 미카는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누나는 떨면서 동생을 끌어당겨 데리고 급히 달아납니다. 공포에 질려서 미카는 그들의 반응에 놀라서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다음 날 흡혈귀 박멸반 학교에서 강사는 최근 시험 결과를 나눠줍니다.
유는 자신의 점수 0점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시르노아가 결과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지만 유는 당황해서 종이를 숨긴다. 창피해서. 하지만 시르노아는 종이를 낚아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흔들며 놀린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유는 종이를 빼앗으려고 시르노아를 쫓아간다. 하지만 시르노아는 종이를 반 전체 앞에 놓는다. 유는 좌절하여 마침내 종이를 빼앗고 시르노아에게 화를 낸다. 시르노아에게 화가 나서 키미즈키는 종이를 낚아채며 비웃는다. 바보냐? 시험에서 0점은 어떻게 받는 거야? 유는 받아친다. 뭘 그렇게 뻐기는 거야? 내 점수나 보여봐. 유는 놀랍게도 키미즈키가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곧바로 또 투닥거리기 시작한다. 구렌이 들어와 한숨을 쉰다. 이 바보들은 또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유는 구렌을 발견하고 즉시 요구한다. 저주받은 무기를 준다고 하지 않았어. 무기. 나한테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키미즈키도 앞으로 나서서 구렌에게 10일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냐고 따집니다. 일입니다. 자신들은 저주받은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되었고 구렌이 왜 계속 미루는지 묻습니다. 구렌은 저주받은 괴물과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정말 생각해? 라고 되묻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유는 비웃는다. 키미즈키 그 바보는 몰라도 나는 안다. 나는 이미 준비됐다.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한다. 구렌은 강사 쪽으로 돌아서서 이 두 바보가 정말로 저주받은 괴물과의 계약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강사는 그들이 같은 또래 학생들보다 강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구렌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묻는다. 강사는 요이치가 저주받은 괴물에 맞설 때 안정성 지수가 가장 높다고 설명한다. 괴물들을, 즉 그도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구렌은 검을 뽑아 계약한 저주받은 괴물을 소환하여 괴물의 기운에 대한 그들의 인내심과 저항력을 시험합니다. 교관이 그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구렌은 무모하게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죽으면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너희들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기운이 방을 가득 채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키미즈키조차도 심하게 영향을 받아 간신히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이치, 시르노아는 주변의 상황에 충격을 받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랐습니다. 구렌은 시험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괴물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검처럼 1급 흑마검과 계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검과 같은 1급 흑마검과의 계약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키미즈키, 요이치, 시르노아를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가는 길에 강사는 구렌에게 그의 무모한 시험들을 보통 눈감아 주지만 학생들이 최상급 흑귀신 병기와 계약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가장 위험한 저주받은 무기들이니까요. 무기들이죠. 구렌은 이건 게임이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저주받은 괴물들에 맞설 힘이 없다면 쓸모없는 것이고 죽어 마땅해. 그러고는 요이치에게 내 가족을 죽인 흡혈귀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나? 라고 묻습니다. 누나, 마음 바뀌었어. 무서우면 지금 집에 가도 돼. 유와 키미즈키는 요이치를 조롱하며 그처럼 상냥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맞지 않는다며 복수를 포기하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그처럼 상냥한 너에게 맞는 곳이 아니야. 요이치는 망설이다가 누나가 흡혈귀에게 살해당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표정이 굳어지며 그는 대답한다. 나는 여전히 복수할 결심이다. 구렌은 씩 웃으며 계약의 방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한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구렌은 그들에게 그들이 상대할 악마들이 곧 마주하게 될 것들은 강력합니다. 그것들이 너희를 지배하면 즉시 너희를 죽일 거야. 그들은 방에 들어가 섬뜩한 분위기에 놀란다. 구렌은 그들에게 각자 무기를 선택하고 마법진 안으로 들어가라고 설명한다. 무기 옆에 있는 마법진 안으로. 그는 여기에 있는 무기들은 최고 등급이며 가장 강력한 마왕들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강력한 마왕들을. 흥분한 유와 그의 동료들은 앞으로 나아가 무기를 선택한다. 각자 자신의 마법진에 서 있고 계약 의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시험은 요이치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과거로 이동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 흡혈귀들이 집을 공격할 때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흡혈귀들이 방에 들어오자 그의 여동생은 그를 침대 밑에 숨기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말을 듣지만 흡혈귀는 들어와 그의 여동생의 피를 빨아먹고 죽입니다. 그리고 흡혈귀는 요이치 앞바닥에 그녀의 시체를 남겨둡니다. 그녀를 죽인 뱀파이어가 미카팀에 있는 귀족 뱀파이어 중 한 명인 나키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현재 미카팀에 있는 귀족 뱀파이어 중 한 명입니다.
요이치의 시험에 저주받은 괴물이 그의 여동생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지금이 그의 가장 깊은 기억 속이라고 말합니다. 충격받은 요이치는 여동생에게 아직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괴물은 자신은 죽었고 이것은 그의 시험이라고 대답합니다. 장면은 키미즈키의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는 뱀파이어들에게 파괴된 자신의 집의 한방에 있으며 그의 여동생 미라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침대에 누워 아파하고 있어요. 그녀는 깨어나 그를 불러요. 그는 그녀의 상태를 묻고 그녀는 오늘은 좀 낫다고 대답해요. 그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만 미라이가 그를 불러 세우며 자신이 짐이 된다면 자신을 버리고 가도 된다고 말해요. 키미즈키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짐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죽는다면 함께 죽는다고 말해요. 그 순간 미라이의 모습을 한 저주받은 괴물이 나타나 물었다. 그래서 이 무게에 짓눌려 울지 않는 거야. 날 버리고 싶지 않아서. 키미즈키는 그 질문에 멍해졌다. 그러자 괴물은 씩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진실을 깨달은 키미즈키는 자신이 저주받은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기억을 이용하는 시험 중 의식을 잃은 그들을 구레는 밖에서 지켜본다. 그는 키미즈키를 바라보며 계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직 시험 중인 유를 힐끗 본다. 유의 시험에는 미카가 언제나처럼 나타나. 그래,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너는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는 곧 그것이 괴물임을 알아채고 가짜 친척 행세는 그만둬 라고 말한다. 괴물은 내 가장 깊은 기억에 손을 댔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대답한다. 유는 괴물에게 즉시 항복하고 자신의 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괴물은 미소를 짓고 본 모습을 드러내 유에게 달려들어 제압한다. 괴물은 비웃으며 말한다. 내 앞에 다른 괴물을 만난 적이 있지? 하지만 하급 악마를 상대한 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유는 괴물에게 입 다물고 자신의 힘을 내놓으라고 소리친다. 괴물은 그가 왜 자신의 힘을 원하는지 묻는다. 복수 때문인가? 유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괴물이 물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 유는 흡혈귀들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만족한 괴물은 유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복수에 전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힘의 전부를. 그러자 괴물은 사라졌다가 아카네, 미카, 그리고 나머지 그의 형제 자매들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우리를 버리냐고 말한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나타나 우리의 복수는 안 할 거냐고 묻는다. 미카는 그에게 친구들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함께 있으라고 아니면 계속 혼자 살면서 그들을 영원히 잊을 작정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계속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유는 괴물에게 입 다물고 자신에게 힘을 주어 복수하고 모두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친다. 시험이 끝나고 괴물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씩 웃으며 내가 좋다고 말한다. 내 마음이 강하다면 내 힘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내게서 약함이 느껴진다면 내 몸을 내가 지배할 거야. 유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한다. 괴물은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의 이름은 아주라마루다.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부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유의 몸속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내 몸의 10%는 전혀 인간이 아니야. 내게 행해진 인체 실험 때문일지도 몰라. 유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아즈라마루는 그에게 경고한다. 인간을 절대 믿지 마. 그녀는 인간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절대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계약을 완료하고 유에게 자신의 힘을 부여한다. 유는 깨어난다. 그는 그 옆에 서 있는 구렌과 시르노아를 본다. 구렌, 괜찮아. 흥분하며 물론이지. 키미즈키가 나타나서 비웃으며 말한다. 뭘 그렇게 능글맞아. 너보다 빨리 계약을 완료했거든. 기뻐하며 키미즈키도 성공했구나. 요이치가 시험에 여전히 갇혀 깨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시험 안에서 요이치, 괴물, 즉 여동생의 모습을 한 존재를 보며 너 도대체 누구야? 그녀가 대답한다. 내가 나를 불렀지. 내가 너의 누나의 복수를 위해 내 힘을 원하는구나. 요이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힘을 얻기 위해 그 괴물과 계약을 맺고 싶었어. 그러자 괴물이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원한다는 거지. 그녀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지만 강한 복수심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고 말한다. 요이치는 누나의 복수를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 순간 괴물이 그를 압도하며
그의 몸을 지배한다. 구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이치는 괴물의 힘을 얻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3명 중 2명은 시험을 통과했다. 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이제 요이치의 몸에 깃든 괴물은 방 안의 인간들을 세면서 그들의 존재에 분노한다. 괴물은 저주받은 무기를 소환하여 공격 준비를 한다. 구레는 유와 키미즈키를 향해 돌아서서 말한다. 방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다. 당장 없애야 해. 그는 완전히 지배당한 요이치를 가리킨다. 유와 키미즈키는 악령의 신 요이치와 싸운다. 유는 구렌에게 소리친다. 친구를 죽이라고요. 구렌은 차갑게 대답한다. 괴물일 뿐이야. 요이치는 이미 없어. 죽여야 해. 유와 키미즈키는 공격을 개시한다. 키미즈키가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유가 그를 막으며 말합니다. 요이치를 진짜 죽일 거야. 키미즈키는 마지막 순간 주저합니다. 괴물이 비웃습니다. 뭐야? 못 죽이겠어. 유는 괴물 안에 있는 요이치에게 손을 뻗으려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피합니다. 하지만 유는 반격을 거부합니다. 그가 마침내 움직임을 멈추고 말합니다. 당신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네가 내 친구니까. 그는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괴물이 당신을 죽이려는 순간, 구렌이 요이치에게 소리칩니다. 겁쟁이처럼 침대 밑에서 가족이 죽는 걸 또 지켜볼 겁니까? 일어나서 친구들을 지켜. 요이치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시 제어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유 쪽으로 달려갑니다. 요이치가 제어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기무즈키와 슈노아는 깜짝 놀랐다. 구렌은 그를 꾸짖었다. 바보야. 정신 차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그리고 소리쳤다. 복수는 잊어. 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힘을 얻고 있는 거야. 그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야. 알겠어. 유는 구렌의 말을 되풀이했다. 구렌은 씩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모두 무기를 갖췄으니 출발할 시간이야. 최전선입니다.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구렌은 간 사이에서 흡혈귀가 발견되었고 신주쿠를 점령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신주쿠를 장악하려 합니다. 유는 신이 나서 드디어 흡혈귀 사냥을 간다고 합니다. 장면은 도쿄로 접근 중인 항공기 안의 흡혈귀 부대에게로 바뀝니다. 그들은 이케부쿠로, 신주쿠, 시부야에서 제국 악마 군대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이케부쿠로, 신주쿠, 시부야에서 말이죠. 미카와 그의 부대도 그들 중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유는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 그는 서둘러 준비하고 군복을 입고 첫 임무를 위해 나선다. 첫 임무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그를 기다리는 시르노아를 만난다. 그녀는 그의 새 군복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차에 올라타 첫 임무를 향해 간다. 시르노아는 흡혈귀들이 간 사이에 주둔하여 영토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신주쿠. 유는 신나서 외칩니다. 신주쿠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흡혈귀를 죽일 수 있어. 시르노아는 그들의 주요 목표는 지역 경계 방어임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유는 평소처럼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둔군을 만납니다. 시르노아는 그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흡혈귀 소탕부대의 월화마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사들은 놀라며 아이들이 어떻게 정해? 분대. 그들이 성벽 밖으로 나가자 유는 소녀가 구렌과 다투는 것을 본다. 초보자 팀에 배치된 것에 화가 난 것이다. 그들은 요이치와 키미즈키를 만난다. 유는 그들에게 소녀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구렌은 팀이 도착한 것을 알아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시르노아를 알고 있었고 시르노아가 자신 대신 분대장이 된 것에 좌절하고 있었다. 자신 대신의 말이다. 시르노아는 평소처럼 그녀를 놀린다. 미츠바는 짜증이 나서 저주받은 무기를 꺼내 공격한다. 시르노아를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한다. 구렌은 무기를 뽑아 두 사람을 모두 쓰러뜨린다. 그는 다시 싸우면 독방에 가두겠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나서 임무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그들과 다른 길로 신주쿠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 그는 팀으로 움직이고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벽 밖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흡혈귀들에게 잡힌 인간들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고는 그는 떠나고 임무가 시작됩니다. 미츠바는 엄격해서 무엇보다도 규율과 대형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그들이 지정된 지역에 도착하자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소녀가 사나운 괴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유는 즉시 소녀를 돕기 위해 달려들지만 미츠바가 그를 막으며 명령을 어기지 말라고 한다. 진영을 깨지 말라고. 괴물은 소녀를 쫓고 있으며 곧 소녀를 죽이려 한다. 유는 다시 소녀를 구하려 한다. 미츠바는 다시 한번 그를 막으며 이것이 흡혈귀의 함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지금 소녀를 구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지막 순간, 괴물이 소녀를 죽이기 직전에 윤은 미츠바의 말을 무시한다. 경고와 비난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그녀를 구하려 한다. 미츠바는 그를 도우려고 뒤쫓는다. 나머지 팀원들은 이동 준비를 하지만 시르노아가 그들을 멈추며 근처에 뱀파이어들이 있다고 말한다. 대원들은 싸울 준비를 한다. 윤은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미츠바는 괴물을 공격해 쓰러뜨린다. 그 순간 뱀파이어들이 모습을 드러내 공격한다. 그들은 인간들을 어리석은 애완동물이라고 조롱한다. 흡혈귀 하나가 유에게 달려들지만 윤은 저주받은 무기의 힘을 풀어내며 맞섭니다. 저주받은 무기의 힘을 흡혈귀들은 그의 힘에 압도당합니다. 흡혈귀 소탕대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두머리는 증원을 요청하고 부대를 포획하라고 명령합니다. 윤은 강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흡혈귀들은 재빨리 피합니다. 미츠바는 유에게 후퇴를 명령합니다. 흡혈귀 하나가 비웃는다. 네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해. 짐승 같은 녀석. 윤은 격분한다. 그의 노려보는 시선만으로도 흡혈귀는 공포에 질린다. 흡혈귀들은 주저하며 물러서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특수부대는 본부로 돌아온다. 미츠바는 유에게 명령 불복종과 대형 이탈을 질책한다. 그녀는 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팀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유는 사과하며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소녀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주된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녀가 자신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요. 미츠바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는 항상 부대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와서 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유는 소녀에게 살해는 필요 없다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미츠바는 소녀에게 이제 일본 제국 귀신 군대의 보호를 받으니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안도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떠나기 전 미츠바는 유에게 여전히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어서 떠납니다. 유는 그녀의 행동에 의아해한다. 시르노아는 미츠바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무시하라고 그에게 말한다. 태도를. 잠시 후 팀은 휴식을 취한다. 미츠바의 이전 부대가 무모한 행동으로 전멸당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행동들. 유의 행동처럼. 한편 부대는 어린 소녀와 이야기한다. 키미즈키가 그녀에게 질문에 답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뱀파이어 은신처의 위치를 묻는다. 유는 너무 무서우면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해주겠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뱀파이어의 위치를 밝힌다. 팀은 인간들을 뱀파이어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다. 그들은 뱀파이어들이 인질들을 잡고 있는 역에 도착한다. 시르노아는 이제 그들이 먼저 흑마도 무기. 하지만 정보가 불확실함으로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는 명령을 따르고 다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팀은 역에 들어가 정보를 검토하는데 그곳에는 7명의 뱀파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뱀파이어보다 2명 적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뱀파이어들이 잠든 사이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 순간 유는 뱀파이어 세계에서 보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팀은 건물 안에 뱀파이어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미츠바는 뱀파이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으로 향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정보에 따르면 말이죠. 키미즈키는 뱀파이어들이 2층에 없는데 왜 인간들이 도망치려 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2층에는 없으니까요. 미츠바는 밖에 있는 괴물들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파이어에게 피를 바치는 대신 보호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는 길에 팀은 뱀파이어를 만납니다. 미츠바는 즉시 전투 준비를 명령합니다. 무기를 뽑는 순간 유는 앞으로 돌진하여 뱀파이어를 간단히 처치합니다. 뱀파이어는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며 더러운 짐승 하고 침을 뱉습니다. 유는 씩 웃으며 묻습니다. 애완 뱀파이어에게 죽는 기분이 어때? 뱀파이어는 사라집니다. 예상대로 미츠바는 유에게 화가 나서 진영을 깨뜨린 것에 대해 소리친다. 다시 그를 치려고 한다. 하지만 유는 그녀를 맞고 이번에는 무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적은 무장해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전장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한다. 그 순간 뒤에서 인물이 나타나 미츠바를 공격한다. 유는 재빨리 그녀를 밀쳐내고 뱀파이어의 공격을 막는다. 전투에 고무된 유는 4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외친다. 뱀파이어는 비웃으며 내 그 약한 공격이 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한다. 유는 갑자기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뱀파이어와 자신의 검을 모두 베어버린다. 모두 유의 힘에 놀란다. 슈노아가 말한다. 이제 유가 구렌의 총애를 받는 이유를 알겠어. 팀은 뱀파이어의 위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진한다. 흡혈귀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흡혈귀들을 보고 경악한다. 흡혈귀 중 한 명이 미츠바를 붙잡는다. 흡혈귀들이 어린 소녀를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려 팀을 속였던 것이 드러난다.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들은 소녀에게 말을 안 들으면 남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미츠바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팀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자신은 어차피 죽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지금 당장 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흡혈귀들에게 돌진하고 나머지 팀원들도 따라갑니다. 유는 여러 차례 부상을 입지만 계속 싸웁니다. 그는 미츠바를 붙잡고 있는 흡혈귀에게 덤벼들어 둘로 베어버립니다. 그는 그녀를 무사히 구출합니다. 그러자 팀은 공격하여 나머지 흡혈귀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들은 잡혀있던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킵니다. 어린 소녀는 유에게 달려가 속인 것을 사과합니다. 유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잘못한 게 없다고 가족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한다. 미츠바는 지켜보며 유의 행동에 놀란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절대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시르노아에게 유가 왜 저러는지 묻는다. 시르노아는 유가 어릴 적 흡혈귀 세계에서 잡혀 있었고 흡혈귀들이 그의 가족을 학살한 후 탈출했다고 대답한다. 미츠바는 유에게 다가가 시르노아의 말이 사실인지 묻는다. 유는 차갑게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말하고 가버린다. 한편 구렌팀의 한 명이 유와 그의 친구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멀리서 장면은 차를 수리하는 키미즈키로 바뀐다. 유는 키미즈키의 기술에 놀란다. 그는 흡혈귀 세계로 끌려온 이후로 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흡혈귀 도시에는 연료가 항상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는 그때 키미즈키가 차를 시동 건다. 유가 신이 나서 자기도 운전해도 되냐고 묻는다. 키미즈키는 나도 운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대답한다. 하지만 나중에 운전 가르쳐 주겠다고 유에게 말하고 그냥 떠난다. 그런 다음 키미즈키는 시르노아와 미츠바에게 가서 차가 고쳐졌다고 알린다.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충돌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돌아서서 유가 다시 차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기둥에 차를 들이받았다. 키미즈키가 욱해서 소리칩니다. 내 놈을 죽여버리겠어. 그러자 시르노아는 모두에게 차에 타라고 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녀는 키가 너무 작아서 운전 중 제대로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와 키미즈키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유와 키미즈키는 그녀의 키를 놀립니다. 짜증이 난 시르노아는 무기를 꺼내 그들을 기절시킵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유와 키미즈키는 다시는 시르노아의 키를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시르노아의 키를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신주쿠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다. 시르노아가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뱀파이어가 나타난다. 유는 즉시 긴장하며 키미즈키에게 차를 곧장 들이받으라고 명령한다. 뱀파이어에게 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린다. 유는 그 뱀파이어가 귀족 뱀파이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귀족 뱀파이어는 한 손으로 가볍게 차를 멈춰 세우고 내던져 버린다. 유이치가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검으로 공격을 막고 거세게 반격한다. 시르노아와 미츠바가 재빨리 뛰어들어 공격을 막는다. 시르노아가 다음 지시를 내리는 순간 뱀파이어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 뒤에 나타난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 한다. 유이치가 뛰어들어 간발의 차로 공격을 막는다. 뱀파이어는 싸움에 들뜬 듯씩 웃는다. 재능이 있군요. 그가 말했어요. 특히 강한 인간치고는. 당신은 누구죠? 팀은 전투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두 명의 더 강력한 뱀파이어가 나타납니다. 유는 시르노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능하다면 후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 전체가 저주받은 무기의 힘을 풀어냅니다. 귀족 뱀파이어 중 한 명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7번째 조상이 최전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뱀파이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유를 향해 돌아서서 씩 웃습니다.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내 피를 마셔주마. 그 말과 함께 뱀파이어들은 떠납니다. 장면은 최전선으로 바뀌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뱀파이어. 인간군은 뱀파이어 비행기에 사격을 가해 가능한 한만이 파괴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뱀파이어들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발물로 가득 찬 비행기를 도시 성벽으로 직접 보내 파괴합니다. 비행기는 성벽 한가운데에 충돌하여 폭발하고 거대한 결함을 만듭니다. 뱀파이어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사방으로 퍼집니다.
유와 그의 팀은 도시에 도착하여 뱀파이어들이 성벽을 돌파했음을 알게 됩니다. 서쪽 방어. 그 순간 유의 위치 근처에 적기가 나타나 인간 군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인간 군대를 향해. 하지만 병사들은 활로 적기를 격추시켜 폭파시킵니다. 두 번째 항공기에서 뱀파이어들이 내려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역방위 사령관과 그의 부대가 나타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유와 그의 팀도 전투에 합류합니다. 뱀파이어와 인간 간의 싸움은 잔혹합니다. 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의 모든 뱀파이어를 제거합니다. 방위 사령관이 그들을 환영하며 자신을 신주쿠 경비대 3사단 나가이 상사라고 소개합니다. 신주쿠 경비대 3사단 소속입니다. 나가이 상사는 유와 그의 팀이 달해 악마 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는 그들을 캠프로 데려가 서쪽 방어벽이 뱀파이어들에게 돌파당했다고 알립니다. 방어벽이 뚫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격부대가 현재 뱀파이어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유와 그의 팀에게 서쪽으로 가서 흡혈귀 박멸 작전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작전에 유는 이미 그들의 임무였다고 대답합니다. 팀은 그들을 서쪽으로 수송할 군용 차량에 탑승합니다. 나가이 상사는 직접 그들을 방어선까지 호위합니다. 한편 구레는 서쪽에서 전투를 지켜봅니다. 그는 흉포한 흡혈귀들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의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다 페럿과 미카를 발견합니다. 페럿이 그들의 지휘관임을 깨달은 구레는 페럿이 아주 먼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구렌과 교관 근처에 뱀파이어가 나타나 그녀를 번개 같은 속도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월광마족 1소대 대원이 개입하여 뱀파이어를 순식간에 죽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토입니다. 그녀는 긴급하게 자신을 부른 이유를 구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도착하여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구렌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묻습니다. 구렌은 유의 팀을 감시하던 소녀 시구레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는 그들의 활약에 대한 보고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흡혈귀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민간인들을 구출했다고 보고합니다. 민간인들. 그렌이 답한다. 아주 좋군.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그와 그의 팀은 흡혈귀들이 모이는 5번가 교차로로 향한다. 5번가 교차로에 그들의 목표는 흡혈귀 지도자를 제거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전투에 한편 페럿은 미카에게 말한다. 그는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도쿄에 돌아와서 어떻게 느끼는지 묻습니다. 그리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페럿은 당신에게 좋은 기억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운이 좋으면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페럿은 미카에게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피를 마시고 싶냐고 묻습니다. 미카는 분노하여 페럿과 논쟁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페럿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미카의 가족을 죽이려는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페럿은 조롱하며 묻습니다. 미카, 아직도 과거 일이 화나. 이제 너는 뱀파이어야. 미카는 페럿의 꼭두각시가 된 자신에게 더 화가 난다고 응수한다. 그러고는 뛰쳐나간다. 회상 장면이 4년 전 이야기를 보여준다. 크롤 여왕이 미카를 뱀파이어로 만든 후 그녀는 그에게 인간 소년을 먹게 가져왔다. 그녀는 그에게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면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닌 새로운 불멸의 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인간들. 하지만 미카는 거절하며 절대 뱀파이어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피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설득하려 했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미카는 뱀파이어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롤 여왕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잔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피를 마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팔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자 미카는 제어력을 잃었다. 갈증에 못 이겨 그는 곧바로 그것을 마셨다. 현재로 돌아와 미카는 피가 가득 찬 캡슐을 꺼내 마셔. 쓰러지지 않으려 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10일 안에 너를 찾아야 해. 한편 당신과 그의 팀은 나가이 상사와 함께 군용 차량으로 이동 중이다. 나가이 상사와 함께 시르노아는 강화제 알약을 나눠준다. 그녀는 그것들이 힘을 증폭시키지만 과다 사용하면 몸이 폭발한다고 경고합니다. 폭발한다고요? 그 효과는 15분 동안만 지속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알약을 나눠줍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전장에 접근하자 헬리콥터가 나타납니다. 헬리콥터가 그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차량이 파괴됩니다. 팀 전체가 차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헬리콥터가 그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는 나가이 상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요이치는 화살을 쏘아 헬리콥터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들 아래 땅이 무너집니다. 팀은 지하로 추락합니다.
붕괴로 인해 팀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윤은 시르노아를 깨웁니다. 시르노아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이 지하 터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윤은 그들이 괜찮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는 상병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시르노아는 근처에 임시 기지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터널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키미즈키는 유를 부르며 자기 목소리가 들리냐고 묻습니다. 유는 대답하며 그들이 출구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유와 시르노아는 주요 방어 캠프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들은 곧 따라갈 거라고 말한다. 계획대로 키미즈키와 그의 일행은 캠프로 향한다. 유와 시르노아는 나가이 상사를 부축하여 그들도 출발한다. 같은 시각 구렌과 그의 팀은 미카의 위치에 도착한다. 그들은 전투 준비를 한다. 그 순간 페럿이 나타나 미카에게 그의 앞에 있는 남자가 인간 측 주역에 속한다고 알린다. 미카는 그의 말에 놀란다. 페럿은 구렌이 흡혈귀 토벌대 최정예 부대 출신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머지 흡혈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 병사들이 도착합니다. 인간과 흡혈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편 유는 캠프에 도착하여 나가이 상사가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 후 그와 시르노아는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시르노아는 그에게 구렌 대령이 5번가 교차로에서 전투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알립니다. 유가 시르노아에게 묻습니다. 흡혈귀 주력을 무찌르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거죠. 이 전투 말이죠. 시르노아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미츠바와 다른 이들이 있는 방어선에 서둘러 합류해야 합니다. 방어선에 먼저요? 그때 유는 병사들이 흡혈귀들에게 괴멸 직전인 오라마족 부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괴멸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둘러 병사들에게 부대원들과 위치를 묻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공원으로 향합니다. 시르노아가 따라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무턱대고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첩보에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우선순위는 구렌 대령과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흡혈귀 주력군과의 싸움에서 구렌 대령조차도 그들에 맞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투에서 구렌은 흡혈귀들을 손쉽게 학살한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구렌은 흡혈귀들이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강사는 그에게 자신과 미토가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임무는 뱀파이어 지휘관을 추격하는 것이다. 구렌은 동의하고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페럿과 귀족 뱀파이어들은 전투를 관찰한다. 페럿은 미카의 팀 동료인 라키스와 르네에게 모든 인간 병사들을 그 지역에서 분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무모한 구렌이 혼자 그에게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떠난다. 페럿은 미카를 돌아본다. 여왕의 총애를 받는 내가 오늘 제대로 해낼 거라고 기대한다. 라고 말한다. 그는 구렌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인다. 미카는 혼자서도 구렌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한편 너와 시르노아는 나머지 팀을 구하러 서둘러라. 명령을 어기는 거지만 함께 와줘서 시르노아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한다. 구렌 대령이 말했듯이 그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신주쿠 중앙공원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기미즈키와 다른 이들이 흡혈귀들과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격렬한 전투입니다. 그들의 적들은 수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흡혈귀 하나가 기미즈키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그를 끝장낼 찰나 당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 흡혈귀를 순식간에 처치한다. 그러자 팀은 즉시 구렌을 지원하고 흡혈귀들을 제압하기 위해 움직인다. 한편 구렌은 미카와 치열한 결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구렌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예상치 못했어. 미카가 차갑게 대답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반면에 너는 매우 약해. 구렌이 갑자기 돌진한다. 그는 폭발 마법을 사용하여 미카의 머리에 붙이고 폭발시킨다. 하지만 미카는 놀라운 속도로 반응하여 치명적인 폭발을 가볍게 피한다. 구렌은 그의 비인간적인 반사신경에 놀란다. 미카는 말한다. 폭발이 너무 느렸어. 그러고는 묻는다. 그런 낡은 마법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여우가 씩 웃으며 나타난다. 그는 미카를 칭찬한다.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힘과 오만이 합쳐진 거. 페럿. 도움이 필요해. 미카. 비웃음. 내 도움이 왜 필요해?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 페럿. 피식 웃음. 둘러봐. 내 적들은 1대1 싸움을 계획하지 않았어. 미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거의 치명적인 철사에 걸려들었습니다. 계획을 이해한 구렌은 즉시 시거에게 미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카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피합니다. 그러자 구렌은 가시에게 환영 마법을 걸라고 명령합니다. 가시도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카는 모든 공격을 받아치고 피합니다. 마지막 순간 구렌이 미카의 뒤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는 미카를 반으로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럿이 개입합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 한 방에 구렌을 날려버립니다. 모두 페럿의 엄청난 힘에 놀랍니다. 구렌은 중얼거립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군. 페럿은 미카에게 미소 짓습니다. 인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상도 못할 만큼 기만적이고 탐욕스럽고 교활해. 미카. 소리 지르며 닥쳐. 페럿은 씩 웃는다. 이제 진지하게 하자. 함께 싸우자. 미카가 그를 가로막는다. 혼자서도 괜찮아. 이제 그들의 전략을 이해했어. 그러자 미카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았다. 한편 구렌은 강화제를 꺼냈다. 그는 두 알을 먹기로 결정했다. 강사는 그를 막으려 했다. 그녀는 그것이 극도로 위험해서 몸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구렌은 무모하게 행동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는 덧붙여 말했다.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흡혈귀들을 죽여야 해. 미카가 씩 웃었다. 이제 말 다 끝났어. 이제 시작할까요? 구렌이 대답했다. 우리 말 끊지 않고 참 예에 바르네? 미카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구렌은 간신히 따라갔다. 훨씬 빨라졌네. 하고 구렌이 말했다. 미카가 대답한다. 이번엔 내가 끝이다. 구렌이 비웃는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지? 넌 그저 전장의 아이일 뿐이야. 미카가 비웃으며 말한다. 자, 꼬마야. 이걸 봐라. 네가 죽는걸. 그는 구렌을 쓰러뜨린다. 구렌의 무기가 날아간다. 구렌에게는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그때 당신과 팀이 도착합니다. 페럿은 당신을 보고 놀랍니다. 군대는 구렌이 패배했음을 알아챕니다. 시르노아는 즉시 모두에게 강화약 2알을 복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구렌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미카는 구렌을 찌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당신은 격분합니다. 그는 미카에게 전력을 다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미카는 당신을 베려고 몸을 돌린다. 하지만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그의 형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카에게 칼을 꽂는다. 미카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똑같이 놀란다. 둘 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당신은 물었다. 미카, 정말 너니? 구렌이 너한테 소리쳤어. 뭘 하는 거야? 저주를 발동해서 지금 당장 죽여. 미카는 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너는 망설이며 움직일 수 없었어. 구렌은 무기를 잡고 미카를 공격하려 했지만 미카는 공격을 막고 재빨리 피했어. 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구렌이 너를 때리며 소리쳤어. 왜 안 죽였어? 바보야. 구렌은 피를 많이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너는 불안해졌어. 구렌이 그를 꾸짖었어요. 싸움에 집중하라고. 여긴 전장이야. 미츠바가 너에게 소리쳤어. 왜 그를 죽이지 않았어? 나머지 팀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너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어. 미카. 그는 내 동생이야. 너는 미카를 불렀어. 정말 흡혈귀가 된 거야. 두 형제는 마주 섰어. 페럿이 비웃으며 조롱했어. 오, 감동적인 재회로군. 너에게로 돌아서며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미카를 보며 그래서 이제 뭘 할 거야? 인간들이 너를 이용하고 있어. 미카가 단호하게 그들을 막고 그를 구할 거야. 페럿이 씩 웃으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넌 인간이고 인간은 뱀파이어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미카의 분노가 폭발하고 페럿이 비웃으며 너를 뱀파이어로 만들 수도 있지. 우리처럼. 미카의 분노가 폭발하며 그는 페럿의 목을 잡았다. 네가 감히 너를 건드리기만 해봐.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페럿은 낄낄거리며 말했다. 긴장 풀어. 농담이었어.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잖아. 그러고는 미카에게 물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다른 인간들을 붙잡아둘 테니까 내 소중한 형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미카는 너를 흘끗 보고는 그가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 친구를 사귀었구나. 미카가 중얼거렸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너를 속인 거야. 미카의 분노가 치솟았고 그는 흡혈귀의 모든 힘을 풀어 전투를 준비했다. 페럿이 웃으며 말했다. 인간들을 모두 죽이자고. 너는 제외하고. 그때 전에 너를 공격했던 귀족과 그의 일행이 나타나서 페럿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다. 페럿이 비웃으며 말했다. 달의 악마 부대를 생포할 거야. 더 많은 귀족 뱀파이어들이 싸움에 가세하며 구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재빨리 명령했다. 모두 후퇴. 내가 소리쳤다. 못해. 미카를 데리고 가야 해. 걔는 뱀파이어들과 함께 있어. 구렌이 쏘아붙였다. 내가 어쩌라는 거야? 내 뱀파이어 형제를 구하려고 모두를 죽이라고. 팀이 당신을 진정시키려 했고, 구렌은 명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후퇴하라고. 그들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패럿과 다른 뱀파이어들이 개입했습니다. 유는 패럿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는 기억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검을 휘두르며 패럿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패럿은 쉽게 피하며 당신을 후퇴하는 팀으로부터 멀리 끌어냈고 그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렌과 다른 이들은 다시 전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구렌이 패럿을 공격했지만 패럿은 피하고 강력한 반격을 날렸고 구렌을 날려버렸다. 인간들은 압도적인 뱀파이어의 힘에 고전했다. 유는 패럿을 향해 돌진하며 구렌을 끝장내기 전에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패럿은 재빨리 그의 뒤에 나타나 유의 목에 송곳니를 박으려 했다. 갑자기 미카가 패럿의 손을 베어 유에게 닿기 전에 잘라버렸다. 패럿이 한숨을 쉬었다. 진정해. 미카. 농담이었어. 미카는 유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전쟁은 잊어. 나랑 같이 가자. 함께 도망치자. 유는 충격을 받았다. 도망친다고? 무슨 말이야? 그는 미카가 왜 아직 뱀파이어들과 함께 있는지 물었다. 미카는 그 질문을 무시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는 유를 잡아 하늘로 날아올랐다. 물론 노아는 유를 걱정했다. 하지만 뱀파이어 귀족이 그녀를 쓰러뜨리며 끝장낼 채비를 했다. 한편 감정에 휩싸인 유는 미카에게 소리치며 설명을 요구했다. 미카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들이 너를 이용하고 있어. 넌 화가 나서 그를 밀쳤어. 내가 이용당한다니 무슨 뜻이야? 미카, 너는 이제 뱀파이어야. 미카는 필사적으로 유를 설득하며 함께 도망쳐 전쟁을 피하자고 했다. 뒤에. 하지만 유는 거절했다. 전투 중에 친구들을 버릴 수 없어. 미카는 얼굴을 찌푸렸다.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그들이 너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 순간 유는 슈어노아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귀족이 그녀를 죽이려는 것을 보았다. 격분한 그는 미카를 밀쳐내고 자신의 팀으로 달려갔다. 미카가 다시 그를 붙잡았다. 늦었어. 항복해. 흡혈귀들이 유의 친구들의 피를 뽑기 시작했다. 유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에게서 엄청난 어둠의 힘이 터져나오며 그의 눈이 피를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아슈라무르를 만났다. 그는 물었다. 내가 제어력을 잃어서 네가 내 몸을 지배하려는 거냐? 아슈라무르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당신 아내 짐승이 무서워요. 그녀는 그를 하늘을 보게 하며 경고했다. 저주받은 곳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세상으로. 미카가 맞아요. 그와 함께 도망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인간으로 남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둠에 저주받은 기운이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흡혈귀들을 향해 돌진했다. 압도적인 힘. 뱀파이어 귀족은 유의 힘에 경악하여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는 페리드 쪽으로 돌아서며 어떻게 할까요? 그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다. 심지어 슈어노아를 공격하며 죽이려 들었다. 하지만 미카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여 그를 막았다. 슈어노아는 그가 모두를 학살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그를 제정신으로 돌리려 했다. 모두. 유는 서서히 제어권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카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구레는 광적으로 웃었다. 페리드. 그 공연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비장의 카드를 봤나? 유가 인간 병기로 만들기 위한 인체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기로. 페리드는 씩 웃었다. 결국 별것 아니었다. 구레는 비웃었어요. 아, 정말로요. 우리가 겨우 시간을 벌었어요. 그 순간 주력 인간군이 도착해서 흡혈귀들에게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어요. 흡혈귀들에게 압도적인 수의 페리드와 그의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슈어노아가 제국 마족군의 비밀 본부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어 제국 마족군에 그녀는 전장에서 구렌의 말을 떠올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군인들은 슈어노아가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출입 제한 구역으로 그녀는 자신이 제국 마족군 흡혈귀 토벌 부대 군인이라고 말하지만 가문의 상징을 보여줄 때까지 여전히 진입을 거부합니다. 그녀의 가문, 즉 군 전체를 이끄는 가문의 상징을 보여줄 때까지. 그러자 슈어노아는 그들에게 이 비밀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한 군인이 군의 시험을 위한 실험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군의 시험용 실험실이라고 대답합니다. 피험자들,
슈어노아가 비밀 연구소에 들어서자 인간과 흡혈귀들의 수에 경악합니다. 군대에 의해 실험당하고 있는 인간들과 흡혈귀들. 대부분은 인간들이 괴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구시설의 중앙방에 도착하여 그의 사무실에서 구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지난 5일 동안 그를 찾고 있었고 그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렌은 대답하지 않겠다며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투 이후 당신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그가 준 특수한 약을 꺼내 보이며 당신의 특수무기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이 그 약을 먹고 왜 제어력을 잃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구렌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지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게 할 만한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요. 당신이 화낼 수도 있어. 그러고는 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고 묻는다. 비범한 힘을 얻지 않고서는 그는 그녀의 죽은 여동생을 언급하며 내가 그렇게 강해지도록 우리가 몇 명이나 희생시켰는지 알아.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는지 상기시킨다. 저주받은 무기 없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 그러고는 내가 답을 얻었으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다. 더는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내가 먹은 약은 5일 동안 효과가 있으니 곧 깨어날 거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시르노아가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온다. 장면은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쓰러진 직후의 전장으로 바뀐다. 그의 주변에 페럿이 미카에게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미카는 거절하며 당신을 구출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페럿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을 구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지금 미카는 형을 둘러싼 인간들을 보고 짜증이 난다. 페럿이 묻는다. 너는 인간도 뱀파이어도 모두 싫어하잖아. 그럼 너는 도대체 뭐야? 그러고는 미카를 도시로 데려가려 하지만 미카는 진정하지 않는다. 페럿은 힘으로 미카를 제압하고 뱀파이어 도시로 데려간다. 현재로 돌아와 미카와 다른 뱀파이어들이 의료실에서 치료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라키스는 내 탓의 전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하며 미카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그의 부상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뱀파이어 귀족 의회에서 인간 실험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변신, 즉 그들이 말하는 종말의 세라프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저주가 너무 강력해서 잠재적으로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라키스는 그러고 나서 내 곁에 있는 괴물과 여왕과 가까운 미카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묻습니다. 미카,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미카는 내가 자신에게 뱀파이어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알잖아요. 난 그냥 못생긴 뱀파이어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때 미카를 여왕에게 불러들이는 방송이 나오고 그는 즉시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장면은 내 방으로 돌아옵니다. 요이치가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깨어나자 요이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때 시르노아가 방에 들어와 당신의 회복을 기뻐하며 그를 살핍니다. 평소처럼 미카 때문에 오는 그를 보며 그녀는 그와 장난을 칩니다. 그녀는 이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울보방이야. 그녀는 그에게 맘껏 울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내 형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우는 건 당연해. 그녀는 또한 그가 드디어 깨어난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지 표현합니다. 그러자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시르노아는 놀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저 졸려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유는 어리둥절해서 믿기 어려워합니다. 유는 혼란스러워하며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르노아는 부대가 괴멸 직전이었을 때 그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증원이 도착해서 흡혈귀들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카가 살아서 흡혈귀들과 함께 도망쳤다고 안심시킵니다. 유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뱀파이어에게 물린 상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때 미츠바와 나머지 팀원들이 안도와 기쁨에 차서 들어옵니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이어서 장면은 페럿이 뱀파이어 연구 자료를 그의 비밀 파트너에게 건네주는 모습으로 바뀝니다.